안녕하십니까. 대치 아이디의 입시연구소 이유종 소장입니다. 이제 2023학년도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모든 수험생과 학부모님들 긴장된 마음으로 하루하루 보내고 계실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다들 좋은 결과 거두시길 제가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2022학년도 정시 지원에 대한 분석 중에서 교차 지원에 대한 분석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2023학년도 정시에서 교차 지원의 유리함, 불리함을 판단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자료는 서울진로진학정보센터에서 발표한 자료로서 2022학년도 수능 국수탐 표준점수 합계를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자, 이 자료에서 보시듯 교차 지원의 유불리의 경계는 국수탐 표점 합으로 320점 이 경계인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국수탐 표점 합 320점보다 큰 학생의 비율은 이과생이 문과생보다 많고 그 반대의 경우는 문과생이 이과생보다 더 많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유를 생각해보면 당연하죠. 왜냐면 상위권으로 갈수록 국어 역시 이과생 고득점자가 더 많고 특히 상위권 대학은 탐구 표준점수를 변환 표준점수로 바꾸어서 활용하는데 과탐의 표준점수가 사탐보다는 더 높게 변환이 되기 때문에 2022학년도에 상위권 이과생들의 교차 지원이 활발히 이루어졌음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러한 교차 지원이 모든 성적대에서 유리하다는 건 아닙니다. 결국 지금 이 자료로 보았을 때는 표점 합 320점, 그럼 표점 합 320점이면 100분위로는 대략 한 180점 190점 이 정도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 수도권 대학에 진학 가능한 점수대가 되고요. 그 정도 점수대는 되어야 교차 지원이 이과생한테 더 유리하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자료는 교차 지원이 일어나는 근본적인 원인은 수학 때문이라서 수학 선택 과목을 기준으로 생각해 본 자료입니다. 자, 먼저 각 등급별로 확률 통계 선택자 그리고 미적분 기하 선택자의 비율이 다음과 같이 추정되는데요. 자, 평가원에서 발표하지 않기 때문에 서울 중등진학 지도연구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참고하였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1등급은 5.6%가 확률 통계 선택자로 추정되고요. 나머지 94.4%는 미적분과 기하 선택자로 추정이 됩니다. 자, 이걸 인원수로 바꿔보면 1등급은 18,031명의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5.6%에 해당되는 인원은 약 1,010명이 되고요. 나머지 18,031명에서 1,010명을 뺀 17,021명이 미적분과 기하 선택자로 추정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나머지 등급에서도 확통 선택자와 미적분 기하 선택자의 실제 인원수를 추정을 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각각 추정을 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보시다시피 5등급에 가서야 확률 통계 선택자의 비율이 미적분 기하 선택자보다 크다라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뜻 보면 4등급까지는 확률 통계 선택자의 비율보단 미적분과 기하 선택자의 비율이 크기 때문에 수학 4등급까지는 교차 지원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자, 다음 자료 넘어가기 전에 1등급과 2등급의 확률 통계 선택자의 합을 기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인원이 5,191명입니다. 이 수치를 기억하고 다음 자료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자료는 2022학년도 기준으로 주요 대학의 정시 모집 인원수입니다. 자, 이를 보면 상위권 인문계열 대학의 총 모집 인원수는 보시다시피 7,789명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교차 지원을 하는 건 자신의 점수로 목표하는 대학의 자연계열 학과 진학이 힘들기 때문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수학 인원수를 기준으로 보면 우리 아까 전 페이지에서 1, 2등급의 확통 선택 인원이 몇 명이었죠? 맞습니다. 5,191명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5,191명보다 상위권 인문 계열의 총 모집 인원수가 7,789명으로 더 많습니다. 그렇다면 남는 자리가 있고요. 그 남는 자리에 자연계 학생들이 채워질 자리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또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국어 성적도 상위권에 이과 학생의 비율이 더 높고요. 변환 표준 점수 역시 과탐이 더 높게 변환되기 때문에 수학은 대략 추정치지만 대략 100분이 85%, 그럼 등급으로 하면 높은 3등급에 해당이 되겠죠. 자, 이 이상은 되어야 국어랑 과탐의 유리한 부분이 반영돼서 교차 지원에서 유리하다고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자료는 작년도 고려대랑 연세대 입결에 대한 분석입니다. 먼저 서울시 교육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연세대 인문계열의 입결이 국수탐 100분위 합 기준으로 해서 2021학년도보다 18.8점이 하락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 결과적으로 소위 빵꾸가 난 것처럼 생각하기 쉬운데요. 과연 이 원인이 무엇이었을지 한번 추정을 해보았습니다. 먼저 이 자료는 2022학년도 고대와 연대의 정시에서 수능 반영 비율입니다. 그리고 이 아래는 위의 반영 비율을 바탕으로 연대와 고대의 환산 점수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자, 여기서 연대는 국수영탐을 다 더해보겠습니다. 국수영탐. 자, 인문계열 기준으로 더해보면 600점이죠. 자, 그런데 최종 점수는 그 더해진 합에 600분의 1000을 곱해서 결국 1000점 만점으로 변환을 한단 말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고대도 마찬가지죠. 고대도 200점, 200점, 160점 인문계열 기준으로 다 더하면 560점인데 마지막에 이 합산 점수에 560분의 1000이라는 값을 곱해서 결국 1000점 만점으로 변환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아래는요, 두 학교의 인문계열을 기준으로 탐구 표준 점수의 합 1점 차이가 환산 점수로는 몇 점 차이인지를 계산한 결과입니다. 자, 이론상 표점 합이 200점 만점이니까요. 표점을 200점 받은 학생이 있다고 하고 그 다음 199점을 받은 학생이 있다 했을 때 두 학교의 환산 점수를 만들어 보면 연세대 같은 경우는 지금 200에 200분의 100을 곱합니다. 왜냐면 여기 탐구는 100점으로 처리를 하니까요. 자, 그래서 200분의 100을 곱하고 다시 총점에는 600분의 1000이 곱해지기 때문에 환산 점수를 만들어 보면 결국 수능 표준 점수 합 200점의 학생은 연대식으로 계산하면 166.67점에 해당되고 199점의 학생은 마찬가지로 계산하면 165.83점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이 둘의 점수 차이는 약 0.84점에 해당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고대도 환산 점수를 계산해보면 200점 만점 학생은 탐구를 160점으로 보니까요. 결국 200분의 160을 곱하고 다시 560분의 1000을 곱하면 285.71점이 되고 199점 같은 경우는 환산점으로 계산하면 284.29점이 되어서 이 둘의 차이는 약 1.42점이 됩니다. 자, 그러면 결국 내릴 수 있는 결론은 탐구 표점 합 1점 차이는 연대의 환산 점수로는 0.84점 차이가 되기 때문에 실제 이 점수 차이가 줄어들게 되고 그 다음 고대는 이 1점의 차이가 1.42점으로 변환되기 때문에 결국 점수 차이가 더 커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를 통해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작년도의 연세대학교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 국수는 고득점을 받았지만 과탐에서 많이 망친 친구들의 교차 지원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오늘은 2022학년도 정시 결과 분석 중 교차 지원에 대한 부분을 다뤄보았는데요. 앞에서 다루었던 내용들을 잘 기억하셔서 올해 입시에서 만약 교차 지원을 해야 되는 상황에 처한다면 본인에게 어떤 학교가 유리할 것인지 좋은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건 교차 지원 없이 원하는 대학의 학과에 입학하는 것이겠죠. 세상의 모든 행운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있으시길 기원하면서 지금까지 저는 대치 아이디어 입시연구소 이효정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